네, 허키TV 허영범입니다. 오늘은 또 염종석 감독님을 모시고 롯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아유, 우리 허키. 아니, 허키TV 너무 오랜만에 출연해 그렇죠. 주셨습니다. 안 불러줘가지고. 아니, 너무 비싸져가지고 몸값이. 거짓말. 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설 지나면서 꼭 모시고 싶다 이런 이제 의견을 내비쳐서 한 4년 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4년은 안 4년? 됐구네. 아니죠. 한 4년, 5년 된 것 같은데요. 4년, 3년. 딱 1년 줄여서 3년 됐겠다. 3년 감독, 그러니까 우리 동의과학대 감독 되고는 야구 만들고는 안 나온 것 같아. 네. 한 3년만 나온 것 같아.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어쨌든 롯데자이언츠 팬들이라고 하면은 염종석 감독님의 어떤 근황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19년도, 20년도 우리 요 KNN 방송국에서 뭐 방송, TV 방송하고 뭐 라디오 이런 거 하면서 또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허키 TV 여기에 뭐 간혹 나왔고 그죠. 네. 그리고 20년도 12월부터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들 프로 안 되는 친구들 조금 마음이 아픈 친구들 그 친구들 좀 모아가지고 동의과학대학교에서 야구부를 좀 창단을 해줘서 그거를 21시즌, 22시즌 2시즌 했고 이제 올 시즌까지 3시즌째 이제 대학 감독을 롯데 감독은 못하고 대학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 감독 하셔야죠 이제. 확실히 프로 선수일 때하고 또 이제 지도자일 때하고 또 이제는 또 이제 아마추어 감독님이실 때하고 이 세 단계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프로 선수로 있을 때는 결국에는 내가 시즌을 위해서 모든 게 다 맞춰져 있어요. 뭐 1월부터 12월까지 시즌을 위해서 다 맞춰져 있고 저도 뭐 젊은 시절이 있었고 뭐 중간 시절이 있었고 베테랑 시절이 있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젊은 시절에는 제가 프로 야구판 롯데에서는 그래도 크게 경쟁 없이 선발 로테이션에 끼면서 이렇게 했던 시절이었고. 아니 뭐 우승을 이끄셨잖아요. 신인왕. 그거는 1년이고. 네. 아니 그 1년이 롯데에게 2번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내 자신도 선생을 할 때 5선발로서 경쟁을 하는 입장을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이 5선발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시즌을 위해서 그냥 모든 1년 내내 돌아가는 어떤 리듬이라든지 루틴 자체가 그냥 시즌에 맞춰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냥 가족하고 야구밖에는. 근데 이게 아마추어 감독을 여기 와 보니까 사실 이렇게 방송도 오늘도 지금 허키TV 와 있지만은 뭐 KNN 방송 뭐 물론 안 한다고 안 할래요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도 PR이고 학교도 PR이고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더 동의과학대 야구부에 대해서 이렇게 밖에 있는 분들한테 PR을 하는 것도 제 몫이라 생각하고 특히 대학은 이제 학교의 일도 좀 많은 편이에요. 중고등학교는 조금 그런 게 없는 편인데 대학은 그래도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데 있어서 중고등학교는 딱 수업이 1교시부터 뭐 7교시, 1교시부터 6교시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뭐 야구가 대학 같은 경우에는 1교시 수업이 있는 친구 있고 6교시 수업이 있는 친구 중간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코치들하고 상의를 잘 해야 되고 동의과학대학교 DIT를 또 홍보도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에 우리 선수들 또 프로에 한 명 또 갈 수 있게끔 내가 또 아까도 말했지만 바지끄댕이 좀 잡아야 되고 PR을 조금 덧붙여서 또 해야 되고 학교 일도 있고 진짜 이거 말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을 정도로 멘탈 관리도 또 해줘야 되고 이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것도 해줘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서 이제 이것도 해줘야. 야, 그럼 진짜 할 게 많네요. 그렇죠. 아니 저희가 이제 그 중계할 때 또 가끔씩 만나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사담도 나누고 그렇죠.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렇죠. 저는 뭐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감독님께서 좀 새로운 이제 이런 직책을 맡으셔가지고 뭔가 되게 열심히 바쁘게 사시는 모습이 멋있다라고는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까 이제 와 이게 할 게 너무 많네요. 어쨌든 라디오지만은 방송국 뭐 공익방송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죠? MBC 뭐 이렇게 이런 공익방송이라고 봐도 되는데 여기서 대놓고 우리 동의과학대 DIT 막 이런 말하기는 저도 좀 양심이 지금 계속 말하고 양심 좀 여긴 그래도 KNN에서 하긴 하지만은 해도 돼요. 유튜브라는 게 조금은 좀 자유스러우니까. 네, 오늘 제가 찾은 이곳은 부산 중심에 있는 동의과학대학교입니다. 그렇다면 왜 롯데자이언츠는 올 시즌 이렇게 좀 많은 투자를 하는가? 일단은 박세웅 선수 BFA 장기 계약을 시작으로
뭐 유강남, 노진혁, 한현희 선수까지. 한현희 선수는 저희가 사실 헛개TV에서도 롯데에서 충분히 데리고 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은 하긴 했지만은 정말로 배팅할 줄은 몰랐거든요.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이 한현희 선수만 얘기하면은 A 등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10개 구단이 다 발목을 좀 잡는 입장이었는데 네. 그 성민규 단장의 어떻게 보면 특기죠. 2+2, 2+1, 그죠? 보장 금액은 작게. 네, 안치홍 선수도 그렇게. 보장 금액은 작게 열심히 해. 성적 거둬. 그러면은 많이 줘.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성민규 단장의 특기인데, 한현희 선수는 저도 참 잘 데리고 왔다. 이 선발 중간 마무리 다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아직도 네. 스피드는 유지를 하고 있고, 물론 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이닝수도 좀 작고 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이만큼 검증되고 그리고 특히 요즘 우리 150km 이상씩 던지는 오바 정통파 투수는 아주 많다 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렇죠. 제법 볼 수 있어요. 네네. 눈에 보이는 선수들이 제법 많은데 사실 사이드암이 거의 140 중후반대 50km대 때릴 수 있는 선수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의 한 10년 가까이 검증이 된 그렇죠. 선수고 최근에 한 2, 3년 조금 주춤은 했지만 이런 선수를 한현희 선수 하나만 두고 봤을 때는 성민규 단장의 어떤 요번에 계약 좋은 선수들이 사실 롯데에 많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에 성적이 너무 밑바닥이다 보니까 좋은 선수들을 많이 지금 보강을 했는데 그 선수들이 생각만큼 못 커졌다는 게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네네. 반대로 이 한현희 선수가 앞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A 등급이었기 때문에 이 유망주들을 하나 뺏긴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마음이 좀 이거 손해보는 장사 아니냐, 이거는 아닌데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그래도 한현희 선수의 어떤 이때까지 걸어왔던 길, 기량, 성적 이런 거 봤을 때는 괜찮은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투자였다, 그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강준 선수가 키움으로 가게 됐고 4명의 선수와 이렇게 나름 큰 굵직굵직한 계약을 한다는 것도 이것도 이제 사실 롯데로서는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이대호 선수 150억짜리 계약한 이후에 물론 손아섭 선수하고 많지만은 네네. 전준우 선수도 계약했고 안치홍 선수도 계약했지만은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계약한 거는 사실 손에 한두 번 꼽을 그러니까요.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정도로 사실 많이 했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민규 단장이 롯데 단장에 앉으면서 뭔가 프로세스 얘기를 많이 하면서 또 언론에 노출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헛개TV도 출연 많이 했죠? 안 했습니까? 저희는 안 했습니까? 예. 좀 약한 모양이에요. 저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KNN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년 동안은 제가 볼 때는 사람은 생각이 다 틀리니까, 네, 그죠? 네. 제가 어떤 감독이 했을 때, 제가 어떤 단장이 했을 때, 형범 캐스트가 감독, 단장이 했을 때는 다 생각은 틀리거든요. 네, 생각은 틀리고 그 생각은 존중은 해줘야 되고 결국 그 생각대로 행동에 옮겼을 때 팀 성적이 어떻느냐, 그게 결국엔 자기 판단을 받는 건데 어떤 결실을 맺고 안 맺고에 따라서 판단 받는 거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성민규 단장의 어떤 이 프로세스 그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 보면은 사실은 젊은 선수들의 어떤 육성,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팀 성적이 최근에 중간에 한 번씩 좋을 때도 있었지만 92년도 이후에는 우승한 적도 없고, 그렇죠. 2010몇 년도입니까? 17년도죠? 예. 네. 그때하고 13년도에 양승호 감독님 계실 때 잠깐 플레이오프 간 거 말고는 사실은 없으니까 유망주들을 너무 많이 뽑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유망주들을 사실 좀 적체되어 있는 감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유망주들을 어떻게든 성민규 단장이 한번 키워서 만들어 보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 3년이었다. 제 생각엔 그래요. 네네. 근데 이 3년이 지난 이후에 올 시즌을 지금 봤을 때, 작년 시즌을 끝내고 올 시즌을 봤을 때 물론 FA 이 굵직굵직한 선수들을 배제하고 봤을 때는 이거를 조금 더 기다려서 어떤 성적을 5강을 바라기는 제가 봐도 버거워요. 롯데 팬들이 봐도 아마
고개를 잘래 할 답이 거예요. 안 나온다.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팬들이 자기 기분에 욕을 하고 왜 이걸 못하냐 저걸 못하냐 하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이제 바라볼 줄은 알아야 되는데 이때까지 3년간 냉정하게 바라봤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성민규 단장도 내가 3년간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는 좀 무리가 있어. 내년에 당장 어떤 성과를 내기는 힘들어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 시즌에 어떻게 보면 한 3년, 4년 동안 FA 선수를 영입을 안 한 건 아니지만은 3년, 4년 동안 아꼈던 걸 한꺼번에 다 막 쏟아내는 듯한 느낌을 받는 올 시즌 그죠? 네. FA 영입인데 그래도 팀 성적만 봤을 때 롯데가 제일로 지금 뭐 팬들이 제일 갈증을 느끼고 열망에 차 있는 건 결국 성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 선수들, 우리 부산 토박이 선수들, 그리고 롯데에 지명돼서 처음 왔던 선수들, 5년, 6년, 7년 가면서 내가 응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끼는 선수들이 빠져나가고 하는 것도 사실은 팬들께서는 각자 마음이 안 좋겠지만, 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전체적인 팬들을 봤을 때는 1순위는 성적입니다. 네. 그거를 이제 성민규 단장이 앞서 얘기한 대로 3년간은 어떤 신인급 선수, 워낙 좋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이 선수들을 어떻게 하든 만들어 가지고 한번 그 주전 대열에 네. 반열에 올릴 수 있는 선수를 만들겠다 한 건데 사실 그렇게 만들어야 네. 본인의 어떤 맞죠. 맨파워도 올라가는 네. 거니까 본인의 이름값도 올라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돈을 투자해서 데리고 와서 뭐 성적을 냈다. 물론 그것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롯데에서 필요한 포지션에 뭐 유강남 선수를 잘 데리고 왔다. 그게 성적이 뒷받침이 되고 뭔가 팀으로서는 올해 유강남 선수가 그래도 투수를 잘 끌어줬다는 이런 판단을 받았을 때는 맞아요. 그 한 포지션만 봤을 때. 네네. 근데 전체적인 포지션을 봤을 때는 뭐 성민규 단장이 올해 이렇게 데리고 온 선수를 보면은 사실은 포수 노진혁 선수도 결국에는 뭐 유틸리티 플레이어죠. 네. 뭐 3루수, 유격수, 2루수 뭐 다 볼 수 있는 선수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최근까지도 제일 골머리 알았다는 게 포수하고 유격수입니다. 그렇죠. 그건 노진혁, 유강남 네. 이 두 선수를 올해 어쨌든 적은 돈은 아니니까 이렇게 투자를 해서 데리고 오는 거 보면은 2023년 시즌은 성적에 목숨을 걸었다. 성민규 단장. 네, 성민규 네. 단장이 목숨을 걸었고 네. 어쨌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제 투하할 수 있는 것도 뭐 그 모기업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있어서는 성민규 단장의 어떤 뭐 입김도 좀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에는 이 선수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박세용 선수가 BFA 장기 계약 그죠? 90억 계약 예. 뭐 박수 쳐주고 싶어요. 네. 정말 저도 이뻐했던 선수고 아직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만한 선수가 사실 드물다 하는 판단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박세용 선수 잡으면서 많은 돈을 투자했고 유강남, 노진혁, 한현희 이런 선수들을 잡았던 걸 보면은 결국에는 뭐 본인이 필요한 포지션에 그죠? 네. 필요한 포지션에 뭐 모든 걸 다 집중을 했고 그죠? 그걸 노진혁 선수가 유격수 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포수하고 유격수만 얘기하면 유강남, 노진혁 우리가 유독 포수에 강민호 선수가 빠지고 난 이후에 좋은 포수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선수들을 어떻게 하든 좋은 코치들, 유능한 코치들 데려와서 연습을 시키고 교육 리그 보내고 막 했는데도 안 된다. 네. 그리고 유격수도 마찬가지. 유격수에서 마차도 선수가 빠지고 난 이후에 또 공백이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이학주 선수하고 막 신예급 한태양 선수도 쓰고 박수호 많은 선수들을 써봤지만은 사실 이걸로 약하다는 판단을 한 건데 이 두 포지션에 약하다는 걸 우리 흔히 말하는 네. 투자를 하려면은 기획안이 있어야 되고, 그죠? 네. 그런 기획안들을 어떻게 하든지 플러스 잘했다는 거죠, 그죠? 이게 네. 뭐 기업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뭐 이런 선수들이 예. 제 역할을 못 해줘서 우리가 성적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한 데이터.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들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어느 예. 정도 성적을 냈을 때의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PT 발표.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잘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그렇죠. 있죠. 이렇게 말로써 하면은 편합니다. 편하지만은 저도 학교 생활을 해보니까 모든 게 남습니다. 네, 남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상당히 잘했다. 그리고 우리 뭐 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성민규 단장이 또
이 유튜브나 TV에 나가 보면은 참 이 말을 참 잘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뭐 우리끼리 말하면 현혹됐다 아니면은 뭐 롯데 마음이 사장님이나 동했다. 롯데 네, 마음이 사장님이나 좋고, 네. 모 그룹에서도 어쨌든 지금 성민규 단장이 보는 이 지금 시각 이것들을 네네네. 어떻게 보면 위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다. 아니면은 맞네. 저렇게 지금 보고서에처럼 이렇게 하면은 그래 우리도 조금의 가능성은 보이겠네. 그럼 해줘. 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냥 무턱대고 달란다고 주지는 않을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거기까지 사실 생각하는 것도 역시나 이제 위원님께서 우리 감독님께서 그렇죠. 롯데에 네. 워낙 오래 있으셨으니까 또 롯데 그런가. 모기업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걸 워낙 네. 잘 아시잖아요. 네. 예. 몰라요.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